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컴플러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자, 잭슨홀 미팅은 이렇게 세 가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역시, 제가 지난번에 드라이빙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은 기본적으로 그 서프라이즈나 굉장한 쇼크를 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은, 저는 버냉키 옛날에 콜롬비아 교수님이셨잖아요. 나름의 버냉키 회장님은 굉장히 쇼맨십이 있었어요. 쇼맨십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코멘트. 물론 대부분 포지티브한 이벤트였고요. 앨런 의장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인가 비둘기인가, 저는 비둘기에 가깝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약간 기본적으로 비둘기인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앨런 의장이 얘기했을 때 시장은 언제나 좀 비둘기 쪽으로 좀 기대를 했었고요. 파월 의장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뉴트럴한 저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고민도 많고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이미지가 크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임팩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름의 물론 금리를 미리 인플레이션을 대비 못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진짜 페드도 몰랐을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경제를 미리미리 예측한다 그러면 굴곡은 없겠죠. 계속 순탄하게 흘러가지만 실제 경제 예측은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은 굉장히 인라인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역시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팅에 세 가지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될 때가 됐다. 금리를 조정한다. 금리의 어떤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FOMC 회의 때마다 계속 지표를 보고 데이터베이스로 움직이겠다고 계속 코멘트를 했는데 이제는 바꿔야 될 때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잭슨이라는 곳이 옛날에 그 휴양지거든요. 많은 석학들이 이제 쉬러 가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더 솔직하고 내려놓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고용에 주목하자. 지금 고용 데이터가 살짝 슬로우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 침체. 저는 그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얘기는 정말 그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리세션은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리세션은 언제 오죠? 굉장한 호황이 또 와요. 누구나 다 호황이고 진짜, 그리고 축배를 들고 매일 흥청망청 놀고 자산 가격이 10배씩 오르고 그럴 때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리세션이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땐가요? 우리 모두가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미국의 소비자들조차도 지금 맥도날드 5달러짜리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지금 호황이 없어요. 글로벌리. 상황에서 침체가 온다? 침체 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침체가 왔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침체가 언제였죠? 닷컴 버블 때였죠. 닷컴 버블 때는 왜 문제가 됐냐면 기업들이 전부 다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켰습니다. 너도 나도 닷컴에 뛰어들었어. 그런 테크 버블에 뛰어들었어.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네, 그때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부채가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침체가 뭐죠?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입니다. 그때 리먼 브러더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프라임 모기지, 부동산의 부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용이 낮은, 크레딧이 낮은 부동산의 부실. 이때는 누가 신용을 많이 빌렸죠? 개인입니다. 개인이 엄청나게 레버리지 일으켰죠. 그러면서 부실이 생긴 겁니다. 지금은요. 부채가 누가 안고 있죠? 개인과 기업의 부채가 크지 않아요. 누가? 정부가 부채를 많이 갖고 있죠. 미국이 국채를 많이 찍어냈고, 소위 말하는 2020년에 팬데믹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쓰면서 정부 부채가 많아졌죠. 정부의 부채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정부 부채를 걱정하는 분들이 비관론이 많아요. 하지만 정부의 부채는 미국 정부가 지금은 부채의 주체가 정부다. 아직 침체를 걱정할 때는 아니다. 네, 제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고용에 주목한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지금부터는요. 조금이라도 고용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페드가 움직일 겁니다.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까지 쓰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한 시장의 버팀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저는 굳이 파월 의장이 여기까지 얘기했어도 됐나 싶지만 되게 세게 얘기한 거예요. 비둘기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로.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나름의 컨빅션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잭슨홀 미팅은 파월 의장이 작심하고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초에 8월 5일 날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졌잖아요. 빅스도 엄청 오르고 주가도 엄청 급락하고 그런 거를 페드가 본 겁니다. 특히 의장이 파월 의장이 보면서 시장에 메시지를 정확히 준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잭슨홀 미팅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가 지난번 드라이빙 시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잭슨홀 미팅이 네거티브한 임팩트가 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말씀 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됐고요. 잭슨홀 미팅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시장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요. 오늘 그 바이오가 좋았어요. 제가 바이오 말씀을 아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7분 넘었는데 자 오늘 스코어 볼게요. 지금 기관이 반도체를 좀 사면서 이건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프로그램. 오늘 베이시스가 좋았어요. 알테오젠, 유한양행을 많이 샀다. 네, 현대차 다음 주에 빅 이벤트 있죠. 28일 날. 그러면서 현대차도 좀 샀지만 이건 프로그램에도 매수 성향이 좀 강하다고 보고요. 오늘 알테오젠, 유한양행 매수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 알테오젠 1000억 매수. 네, 데일리로 1000억 매수. 물론 15조짜리 회사니까 1000억 매수가 되게 크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되게 의미가 있고 두 번째가 뭡니까? 유한양행 그리고 HLB 네. 그 다음에 뭐 조선주, 뭐 금융주 이렇게 샀네요. ABL 바이오도 많이 사고 외국인은 바이오를 엄청 많이 샀다. 자, 이런 뭐 수급 뭐 어쩌라고 이럴 수 있죠. 자, 제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포인트. 자, 유한양행이 자 렉나자가 드디어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죠? 승인 받고 어떤 일이 있었죠? 엄청난 세론. 그죠? 11만 원 갔다가 완전 주가 급락합니다. 한 15%, 16% 올랐다가 거의 보합까지 빠지죠. 그리고 이틀 만에 그 고점을 회복합니다.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접했을 때 어떤 거죠? 어떤 라이선스 아웃, 승인, 뭐 임상에 대한 좋은 결과 그 전에 샀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때 팔아. 그 세론이죠. 그게 지배했던 시장입니다. 근데 유한양행이 FDA 결과 나왔어. 사실 렉나자는 더 이상 나올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2026년, 7년에 매출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기대를 해봐야 돼요. 이제 타그루스와 어떻게 경쟁이 되고 타그루스의 매출 MS를 얼마나 뺏어오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MS를 가져오고 렉나자와 그 병용법으로 이제 얼마나 침투를 하는지 뭐 이걸 봐야 되는데 주가는 새로 나왔다가 바로 오릅니다. 이건 뭐죠? 이제는 단순히 이벤트가 나와서 파는 수요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 나올 뭐 그게 알러지가 있을 거고 또 메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반영할 수 있는 흐름이 됐다. 그래서 저는 유한양행의 이 주가 흐름이 오늘 한국의 제약바이오 회사에 굉장히 큰 의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유한양행 수급을 볼까요?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다. 200억, 기관 200억, 외국인 800억. 이렇게 좀 쌍끌이 매수하면서 유한양행 10% 이상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ST팜도 주가가 최근에 블락딜 나오면서 주가 흘러내렸다가 다시 최근에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뭐죠? 다 아시겠지만 ST팜이 저분자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 의약품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기존에 중국 회사가 하고 있었는데 ST팜이 대체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그동안 기대했던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그 기본적으로 중국의 그 원료 의약품 회사에서 이제 그거 중국 회사를 줄이고 한국으로 이제 대체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처음으로 ST팜이 수혜를 받은 그런 케이스다. 근데 이런 측면도 이런 기사가 났을 때 세론이 나지 않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지금은 좋은 뉴스와 좋은 이벤트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오늘 주가가 최근에 좀 흘러내리다가 오늘 또 한 10% 올랐어요. 지금 사실은 제약바이오의 대장은 알테오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신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알테오젠은 호재가 나올 게 다 나왔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아서 여기서 행보를 하고 있죠. 지금 주가가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3조에서 15조 같고 올해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근데 아주 작은 호재 에도 지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 정도 무거운 시총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들고요. 지금 사실 알테오젠 관련된 둘러싸고 굉장히 뉴스 플로우들이 많아요.
어제는 뭐 사실은 증자 얘기도 있었고요. 증자 얘기도 있었고 오늘도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긴 그렇지만 또 특정 한국의 대기업, 음식료 대기업이 알테오젠의 또 뭐 주주가 될 수 있다. 뭐 제3자 배정이든 뭐 그런 여러 가지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설왕설래 하는데요.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알테오젠이 지금 15조에도 여전히 알테오젠의 주주가 되고 싶은 그런 대기업이나 특정의 어떤 주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돈은 알테오젠의 개인 대주주가 이걸 가지고 뭐 물론 블락으로 팔아가지고 본인의 배를 채우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어떤 그 투자를 하는 그런 개연성,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개연성들이 지금 있다. 근데 그거를 주가가 반영을 하루 만에 이렇게 세게 한다. 15조짜리에서 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시총이. 근데 지금 그 정도로 한국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뭐 이벤트가 나오면 팔고 뭐 그냥 굉장히 트레이딩의 영역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장기적인 호흡에서 바라봐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역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생각보다 좀 길어졌지만 잭슨홀 미팅에 대한 제 생각 제가 뭐 의역을 했어요. 정확한 뭐 직역은 아니지만 의역했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을 보면서 바이오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히 정리드렸습니다. 지금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 안에 가급적이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이니까 좀 늦게 영상 올려도 이해해 주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네, 내용 좋았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안녕.